Today I'm going to show you one of my favorite meals called Super Veggie. Biohacker Brian Johnson just hit the one thing you cannot optimize. Hundreds of biomarkers, MRIs, blood tests, organ scans, strict sleep, eating his last meal at 11 a.m., injecting himself with his teenage son's blood, millions spent year after year chasing one goal: don't die. 저도 예전에 채식을 3년간 하면서 컨디션이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하루 종일 기력이 없고 뭘 먹어도 속은 더부룩하고, 그때는 내가 뭘 잘못 먹고 있나?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하나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Biohacker Brian Johnson announced on social media that he's been diagnosed with autoimmune gastritis. My stomach is eating itself. 전 세계에서 건강관리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 Millions of dollars for the past 3 years working to slow my speed of aging. 매년 30억 원 넘게 쓰면서 회춘 프로젝트를 하는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이 최근에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요. Brian Johnson has been diagnosed with autoimmune gastritis, an incurable condition where the immune system mistakenly attacks the stomach lining. The disease gradually damages the cells responsible for producing stomach acid and absorbing nutrients like vitamin B12 and iron. It often develops silently over years before anyone notices. 의료진을 데리고 다니면서 매일 피검사하고 배갈이 넘는 영양제를 먹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브라이언 존슨, 온라인 결제회사 브레인트리를 8억 달러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죽지 않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매년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 가까이 쓰면서 노화를 되돌리겠다고 나섰죠. 하루에 먹는 영양제만 104알이고 식단은 철저하게 채식, 비건 기반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본인 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가 면역 위험, 그러니까 자기 면역 체계가 위 점막세포를 공격하는 병에 걸렸다고요.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완치법이 없는 질환이에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죠. 돈 쓰고 관리하면 병에 안 걸린다고요. 근데 이 사람 사례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가 면역 위험, 원래 대표적인 원인이 유전적 요인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입니다. 근데 존슨은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었다거나 집안에 이 병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오히려 철분 수치가 이상해서 우연히 발견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흔한 원인 두 가지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저는 여기서 매일 먹는 것, 그러니까 식습관 같은 환경적 요인을 한번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면 면역체계가 내 몸의 정상세포를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병입니다. 이게 왜 생기냐? 여러 가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의 장 건강, 정확히는 장벽의 기능이에요. 우리 피부는 외부 물질을 거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소화관은 다르거든요. 음식물이랑 영양소를 흡수해야 하니까 선택적으로 투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문제는 이 장벽이 손상되면 원래 걸러져야 할 물질들이 혈류로 새어 들어가면서 면역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거죠. 이게 장누수라 불리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장벽을 뭐가 망가뜨리냐?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렉틴입니다. 콩류, 곡물, 씨앗류 같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원래 식물이 자기 몸을 지키려고 만드는 일종의 방어 물질입니다. 제대로 안 익히거나 과다 섭취하면 장 점막을 자극하고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 흡수도 방해한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브라이언 존슨 식단을 보면 채소, 견과류, 씨앗류를 하루에 정말 엄청난 양으로 먹습니다. 여기에 배갈이 넘는 보충제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자극을 받는 셈인 거죠. 물론 이 부분 아직 학계에서 완전히 결론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련 논문들도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 이걸 느꼈던 거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3년간 채식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죠. 채식이 몸에 안 좋을 리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계속 피곤하고 소화 안 되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카니부어, 그러니까 육식 위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한 달도 안 돼서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지고 피부도 맑아지고요. 무엇보다 에너지가 하루 종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겪고 나서 확신이 생긴 거죠. 다들 채식이 무조건 건강하다고 믿는데 사실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저 혼자만의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학술 케이스 리포트에도 나와요. 60세 남성이 손발가락 관절이 붓는 자가 면역 질환, 희귀성 류마티즘을 앓다가 저탄수화물, 키토나 카니보어 식단으로 전환하고 나서 모든 관절염 약을 끊고 7년째 통증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례가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이 논문 결론 부분을 한번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줄을 보시면 환자는 관절염 관련 약물을 모두 중단할 수 있었고 7년이 지난 지금 관해 상태로 간주되고 있다. 이게 그냥 블로그 글이 아니라 학술지에 실린 케이스 리포트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염증성 장 질환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 시리즈도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 6명, 크론병 4명. 이 사람들이 카니보어 키토 식단으로 전환한 뒤에 전원 임상적으로 호전됐고 일부는 약을 완전히 끊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카니보어가 자가 면역 질환을 고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근데 최소한 식단 전환으로 호전될 여지가 있다는 신호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쯤에서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채식은 다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채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 몸 상태를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문제인 거죠. 브라이언 존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재밌는 게 정작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로 뭘 팠는지 생각해 보면요. 결국 본인의 이름을 건 보충제, 프로토콜 이런 걸 판매하는 마케팅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연구라고 포장하지만 저는 이게 얼마나 순수한 동기인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채식을 접고 식단을 바꾼 다음부터는 제가 무엇을 먹는지 가끔 인스타그램에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 있거든요. 저처럼 채식을 하다가 컨디션이 무너진 분들한테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자가 면역 위험처럼 이미 진행된 병도 영양과 식단을 바꾸면 관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3년간 채식을 하고 힘들었던 얘기, 이제는 왜 그랬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진짜 건강한 삶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 종일 배갈이 먹는 약을 챙겨 먹고 관리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힘을 빼고 편안하게 가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브라이언 존슨이 잘못한 건 관리를 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 집착했다는 거예요. 24시간을 노화를 막는 데만 썼는데 결과는 오히려 몸에 탈이 난 거잖아요. 뭐든 지나치게 붙잡고 있으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카니보어를 하고 있지만 카니보어가 정답이라거나 너무 이 식단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 그 경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반대의 케이스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사람처럼 극단적으로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몸에 맞는 식단이랑 여유로운 루틴으로 지금 스포츠계 최정상에 서 있는 선수가 있거든요. 홀란드, 그 사람의 삶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